요 폭이 생산량이에요. 그 깃도라미가 머무는 그 폭이 생산량이에요. 이게 폭이 넓어지면 깃도라미 생산이 2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폭이. 지금 계란판 네. 대신 얘를 쓰면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수가 그건 집이 있어서 자기들이 집인데 지금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판에서 그러니까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이 숲에서 자랄 때 보면 딱 자라는 층이 1, 2cm. 가장 적합한 곳에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적합한 곳을 어떻게 확대를 해줄 거냐는 건 온도하고 이런 안정성인데 여기에서 공기 흐름이 잡아주는 부분이나 단연히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깔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안에서 그냥 없을 때는 정체돼 있을 때는 공간이 딱 정해져요. 근데 밑을 띄우고 순환을 하면 이게 넓어진다. 생육 공간이.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생산량이 귀뚜라미 생산량을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그 나무는 천사무 뭐가 한 거냐면 그 본드로 가지고 이렇게 묻힌 거라서 통기는 안 돼요. 지금 어차피 바닥에 비닐이거든. 비닐 통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계란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로 비닐판을 끝에 테이프로 붙이고 밑판을 이걸로 붙여보요. 이걸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공기 순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걸 군데 놓고 위에다 망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래도 공기가 아니, 많이 비닐이 늦게 돼 있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밑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막으라는 거예요. 비닐을 엄청 어려운 일이네. 얘네들은 비닐로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닐 그러면 비닐로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니까 뭐냐면 공기가 안 돈다. 딱 뭐냐면 위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이 딱 적정 공기량은 딱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위에 있다는 거기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주로 애들이 위에 있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가 이거를 깔고 바늘 같은 걸로 그 밑에 구멍을 뚫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산소는 공급이 되는데 확 그것 때문에 열을 뺏기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얘들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이게 비닐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작업하면 잘못해서 이 접히면 여기를 딱 갉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통기를 하게 그러면 어려우면 그럼 얘를 그러면 큰 걸로 세워줘요. 그런 공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한다더라. 위에서 공기가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아래 위에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통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에어를 넣어줘. 그 너무 자극이 셀 수도 있고 나쁜 건 아닌데 아주 천천히 맹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공기에 그냥 흐린 그냥 있을 정도의 공기면 되는데 그 층을 얼마큼 만들어 주느냐가 왜냐면 다 커지면 천상 고 공간이고 이게 안 되면 종족 부식을 하고 뭐를 하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넓어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충분히 서로 막말로 숨을 수도 있고 수탉들이 저렇게 있을 때 한 마리가 있으면 도망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일정 공간 내에서 밑에는 협기화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굴론 들어갈 일은 없어요. 걔들이 거기 들어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깊게 자꾸 자꾸 뚜껑을 올리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좀 낮춰야 되잖아. 낮추면 나오지 이제. 낮추면 나오지. 옆에 이렇게 안 올려도 안 나오더라니까. 안성 가서 아니 저기 앞에는 요만큼 바늘을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찌르면 안 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그 자리를 갉아요. 갉아서 구멍을 키우고 다 키워요.
그만큼 이게 거시기만 하면 뚫어버려요 그냥. 네. 여기 구멍 없는데도 네. 뚫어버리는데 네. 여기 구멍이 살짝 있으면 네. 그냥 붉은 구멍 뚫어버리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 보시죠. 예. 하여튼, 희한해요. 제가 새벽 4시까지도 이거 하고 싸운 지 이렇게 요만한데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실링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졸졸졸 하나 나오면 이제 졸졸졸. 그렇지. 나는 나오지. 네. 아유, 희한해. 그래서 이제 먹는 물에 아미노산을 조금 첨부, 나중에는 발효액이 있으면 발효액도 첨부, 그 발효액은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첨부, 그 다음에 밑에는 풍기성으로 생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그럼 행복하죠. 확보하는 것. 예. 그 정도면은 쟤들한테는 좋을 거고 먹이는 생각보다 좀 많다는 것. 부지런히 발효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성 가서 봤을 때 새로 만들었다는 집이 뒤는 물만큼 이렇게 높아. 근데 앞에는 이렇게 낮아. 앞에 낮으면 공기가 충분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래도 걔들 안 나오더라고. 이해. 우리는 전체가 이렇게 스탠드를 높아. 생각하면 이게 뒷부분은 천막이 이렇게 높고 아래는 낮고 이렇게 계란판을 뒤는 더 높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순환이 그렇지. 그럼 순환이 된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적정 공간의 넓이를 어느 정도 넓혀줄 수 있냐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숙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열려 있는데 정말 판을 이렇게 쌓아도 될 듯. 네. 가운데만 높이고. 그래서 그것도 있었겠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깔아보시고 그러면 그 똥이 떨어져서 이런 곳에 닿으면 뭐냐면 병을 하는 딱 흡수해서 그냥 쫙 빨아버리니까 현재도 문제가 안 되는데 흡수성이 굉장히 좋다면서 흡수성이 좋지. 딱 들으면 쫙 빨면서 뭐를 될 거냐면 여기에 똥 들어있는 세균이나 이거를 싹 다 죽일 거야. 그럼 가끔 얘네들은 목조액을 쌀지. 그래서 가끔 말려줘. 그냥 일 끝난 다음에 급한 끝나서 거면 씻어가지고 그거 다시 씻어. 말린 다음에 말려서 또 쓰면 되고 또 쓰면 되고 뭐 이런 거 연구 있으면 소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환경 조사. 만약에 발효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사업자에서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효 같으면 장인 정신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발효수도를 빨리 높이는 방법이요? 높인다고 그러나? 그러면 아니면 발효수도를 빨리 하는 방법? 어느 시점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어쨌든 이걸 쓰는 방법을 그 아주 이제 소량을 들어가니까 그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돼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추출해서 그 넣는 게 좋아요. 우리 발효액 같은 거 넣으면 뭐 많은 물질을 쓸 수 있잖아요.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고. 걔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할 때 보면 그 스탠다드 물질이라고 해서 한 물질이 높은 걸 요구를 해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키토산 같은 게 분명히 높은 거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냐면 물질의 다양성으로 우리는 치료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스탠다드 물질 하나가 굉장히 높을 때 선조용도 되고 그런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구를 들어가면 스테이지가 여러 개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포단이나 기능적인 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동물 검사를 이걸 해요. 이때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거나 기능성이라는 거 붙이려고
이때마다 양이 10배, 20배 있을 때 맨 처음 요만큼 갔어요. 정말 저기 이렇게 예. 한두 컵이면 처음에는 돼요. 그러다 동물 실험 갈 때가 되면 이게 한두 컵이 아니고 몇백 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실험 들어갈 때면 이게 톤 단위로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이들이 얘기를 해도 뭐만 하는 거냐면 대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 이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 들어갈 때는 뭐냐면 조금 더 준비해서 숙성 닫으면 끝이니까 미리 걔들 들어갈 때 예상량 생각해서 그냥 닫아서 숙성 들어가면 그 기간이 가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미리 뭐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걔들 우리 실험 기능성 실험할 때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한 800kg 정도? 보통 800kg 800kg요? 그거는 2차 실험이지. 1차 실험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30g 정도 기능성만 보는 거. 그 다음에 한 3kg. 그 다음에 800kg.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 본데요? 그게 진흥청에서도 많이 실험을 했거든요. 앞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예. 앞 스테이지가 있고 예. 이 스테이지 때에서는 정말 맨 처음에 물건을 오라는 건 30g인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800kg면 뭐 건조 800kg면은 깃드라미가 함수율이 50%대 60% 돼요. 함수율이 좀 수분 함량은 이제 거의 없죠. 10%대 수분 함량으로 다 건조해서 가니까. 아니 깃드라미 자체가 센 깃드라미에 센 거는 그러겠죠. 한 60% 70% 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센 거는 데이터가 없는데 건조된 것만 데이터가. 그러니까 센 거를 무게를 달아보고 건조된 걸 무게를 달으면 되는데 뭐냐면은 그 800kg면 5분의 10% 1을 밑으로. 줄여요. 말주문 하면. 그럼 80%가 그럼 수분이라는 80%가 수분이라는 건데. 일단 수학 머리가 안 돌아. 그러면 10%에서 80%면 무게양 쪽으로 한 15%니까 6배 정도. 무게양이? 그러니까 6, 8에 42, 4.2톤 살아있는 걸로. 800kg라고. 800kg라. 그걸 어떻게 생산을 해요? 어쨌든. 저 진짜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고 나면. 어쨌든. 근데 뭐 산업화가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생산할 때쯤 되면 그쪽에서도 다 보관들이 나와요. 보관들이 나오고 농가들의 분산해서 요구를 하든 아니면 한 농가에 시설 투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 단계에 가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생산하는 규모는 이 정도인데 시설을 좀 보강을 좀 부탁드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통해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걱정 안 해요. 문제는 걔들이 그걸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안 쓸 거예요. 근데 진행 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의사만 밝혀주면 나중에 일이 진행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미리 뭐 예단할 필요도 없고 말 것도 없어. 그래서 먹이를 바꿔요. 발효 먹이로 바꿔야지 그 장내에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외부 전체적인 통기성을 못 조절하더라도 최대한 매양실 내의 통기성을 어떻게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 정기적으로 한번 환풍기 활용해서 그걸 다들 이 속에 공기 안 들어가니까 이것만 앞에 것만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시던 간에 뭐냐면 중요한 건 시설을 200평에서 오버를 하면 400평이에요. 근데 공기를 돌리면 200평이 400평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안에서 병이 안 들게 그 다음에
귀뚜라미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토양 계량을 2cm를 할 거냐 15cm를 할 거냐 20cm를 할 거냐 얘기해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큼 많이 뻗어내가는 공간에 으로 식물을 키울 거냐는 거고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가장 살기 좋고 온습도가 맞는 곳에서 일정 수량이 살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게 공생농법을 계속 하다 보면 토양은 정말 이렇게 습기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처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자 콩을 꺾어서 콩을 따먹고 얘는 그 자리에 부실 거고 뿌리는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7, 80년 동안 땅을 계속 빨아먹었기 때문에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노력으로 처음에 땅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나면 가을 되면 잔뿌리들이 다 죽어요. 그럼 유기물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뽕나무들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뽕나무 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으로 뭐가 되냐면 숲이 확장돼요. 아니 숲에서 저기 그거 주는 거 봤어요? 근데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숲이? 안 그래요? 아, 그러면 행복해지네. 저만 주면 연 만들거나 이런 예. 걸 하고 몇 차 더 필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저기 저 뭐야 그 요 소금이라던가 앞에까지. 그 저기 숯 같은 거는 거기서 생산되는 양들을 보면서 조금씩 1년에 한 10% 정도 지금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1톤으로 1000평을 한다면 한 100kg 정도로 1000평을 애들이 먹은 것 정도는 좀 보충해서는 그런 개념. 소금도 조금씩 넣어. 소금도 좀 1000평에 저기 그 100kg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년에 한 10kg 정도만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태계를 그러니까 순환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리고 또 매해 숲을 조금씩 깔아주면 이게 또 계속 들어가고. 그냥 그 산에 들어가면 잡초형태나 이런 것도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그 공생농법에서 하는 건 뭐냐면 생태계를 어떻게 빨리 구축해 주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바로 시작. 밤에는 문을 열어서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닫거나 하면은 그 냉기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한두 곳 정도는 이 정도 열리면 충분히 안이 냉해지니까 냉기를 받아서 낮에 냉기를 막아주고 해서 그 한 5월까지는 냉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하고 서양을 잡아준 건 잘했어요. 그리고 더 빨리 내가 온도를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열어줘서 지금 요것만 열어도 온도 툭 떨어져서 쭉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햇빛 때문에 밖에 온도 올라가니까 닫아놨거든요. 네. 밤에 열어놨다가 네. 아침에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걸 막아주면 되고요. 자, 발효된 것들을 보자. 지금 광량이 조금 부족하다. 광량이 조금 부족하다. 온도 조금 꺼보세요. 저기. 아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온도만 아니 불을 꺼보세요. 불을 조금 어두워요. 지금 어두워요? 네, 조금 어두워요. 지금 어둠을 조금 서양은 어느 걸 좀 열을까? 조금만 내려가면 부족하다는 네, 얘기죠. 조금만 이쪽에는 내려가면 이걸 약간 비치는 걸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저기 천 커튼이나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낮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발효되고 있는 곳에 공간은
숙성될 때는 상관없어요. 바로질 때는 숙성될 때는 이렇게 이 정도의 광량에 있는 곳에서의 활동하는 균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너무 깊은 동굴 속이라고. 그 이쪽으로 옮겨야 여기 저쪽을 산 커튼으로. 그게 사랑이랑 커튼에 주면.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살짝 들으면 되죠. 이렇게 좀 돌돌돌 많은 거. 살짝 들으면 살짝 많이 요만큼만 들어도 달라지잖아. 그럼 밑에 한 10cm만 올려주면. 살짝만. 살짝 여기 들죠. 테이프 붙여놓은 거를 이만큼만 들어놔도 그렇죠. 이렇게만 해놔도 이렇게 뭐 접어주던 어떻게 하든 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정도의 강량은 낮에 기준에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암실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저렇게 부위빈들의 발생이 심해져요. 땅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발효가 되고 있는 장소는 땅속이 아니고 어디냐면 숲의 가. 숲속의 가쪽이라고 해요. 거기서 발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만 살짝 테이프로 이렇게 뭐 잡아주고 밑에다가 뭐 중간쯤 뭐 이렇게 쫄대를 하나 대서 여기로 띄워주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살짝 이만큼만 이렇게 되면 부위균주가 죽어요. 지금 여기는 동굴 속 발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걷어주느라고 제만 안 걷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게 발생이 사라져요. 있던 것도 사라져요? 있던 것도 사라져요. 저어주고 하면 있던 것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숲속 가장자리에 발효해요. 숲이 꽉 찬 곳에 땅속이 아니고 지금 이거 땅속이었다가 내가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땅속 발효가 아니고 그 숲의 가장자리 발효라고 생각해갖고 뭐냐면 이거를 봄 같은 데는 좀 더 열어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밭각강보다는 훨씬 더 저기 그거 하지만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점점 어떻게 돼요? 구멍이 작아도 되니까 이걸 조금 더 내리던가 해갖고 사물이 이렇게 인식될 그 정도만. 인식될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삼각 저기로 하나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어. 아니 특별히 위로 좀 올려 붙이면 돼버린다고. 이만큼 올라가게. 그래서 요거를 뭐 봉우리에서 날아 올리던 내리던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올려주면. 그렇지. 그래서 한 밑을 좀 그거를 좀 보셔요. 저것도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저쪽 창도 조절을 해서 숲의 가장자리를 연출해요. 동굴 속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는 네, 숲의 가장자리. 이만큼만 들어도 되는데. 네. 그리고 저쪽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의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발효물에 직접적으로 온도를 가는 거를 피하지만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살균 소재란 말이에요. 제가 부위균주가 땅속에 살다가 햇빛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활동을 당연히 왕성이죠? 멈춰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앞전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던가 그렇게 해서 그 불을 낮에 불을 안 킨 상태에서 간접가용으로 가지고 작업할 조건. 그러니까 숲의 가장자리. 불을 켜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피하는 거지 암시는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말씀 몇 번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근데 지금 예, 내가 암시를 만들었지. 항상 현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 놓으면 발효 조건이 바뀌니까 발효도 거기서 잘 잡힐 거고요. 예, 밑에 가셔서 밑에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자, 돼요. 그러고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VB가 꼈어요. 예. 그럼 어떡하냐? 이거 뚜껑까지 열어버리고 뚜껑을 열고 창까지 확 열어요. 확 열고 네. 그래갖고 몇 시간 그냥 환하게 그냥 들어오게 조건들을 확 바뀌어버리는 조건 변화는 미생물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조건은 못 보거든요. 한참 움직였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걸리잖아. 예. 저것들 촥 해주고 바람도 해주고. 통해주고 뚜껑만 이렇게 딱 빼내놓는 것만으로 그냥 끝. 네. 얘는 갈색불. 네, 네. 반이 한참 떼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껴요. 그러면 똑같이 뭐냐면 열어요. 딱 상태 봐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싹 커튼 탁 제거하고 뚜껑 딱 빼고 한두 시간 정도 바로 통하게 해서 실수로 착 조건을 발효실의 조건들을 흐트러 줘버리면 미생물을 그냥 고생시키는 거네. 아니 그럼 걔들이 자기 조건이 아니니까 승격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냐면 그 밑에서 있는 종균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위에 걸 걷어주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들고 저어줘서 돌려야 돼. 그러면 위에 거를 걷어내고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발효됐던 농도가 고농도의 물질이 올라오면서 그 막이 사라져요. 한두 번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종류만 걷어낼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시끄러는.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 저는 방향을 앞뒤를 막 뒤집어주라고. 이렇게 한쪽 방향을 이렇게 꼭 돌려서 주면 그러면 밑바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싹 한번 딱 뒤집어주면 그 사이에 공기도 공급됐고 조건도 산소에 의한 공기 조건도 들어가고 햇빛도 다 들어오는 조건들이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걸 칠 때 저런 것도 치지만 커튼으로 놓아요. 예. 그래서 커튼을 달렸다가 닫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광야를 예. 그러니까 숲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해요. 숲의 가장자리. 그러면 롤 스크린 같은 거 괜찮은 그런 거 예. 괜찮아. 어차피 숲의 가장자리라고 예. 생각해요. 동굴이 아니에요. 그러면 발효실은 봤어요. 예. 그거 이 조건에서 만들어졌던 거라서 조건들을 변경시키고 나면 발효 패턴이 얘가 그렇게 막 식인데 자꾸 몇 번을 넘쳐서 올라와요. 네. 이렇게 사포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건이 사포닌은 거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꾸 걷어내다 보면 물질이 없어지고 뒤집으라고. 뒤집으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걷어내지 말고 땡 걷어가지고 어제는 다 그냥 뒤집어줘. 그럼 그냥 스르륵 뒤집어주는 사이에 조건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세 번 저어주면 멈추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써도 돼요 이제? 네? 얘네들은 발효액으로 써도 돼요? 어디 볼까요? 이게 처음에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안 됐잖아. 얘는 써도 되죠. 얘는 써도 거의, 돼요? 네. 응. 얘는 연발이라서 이렇게 뜯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런 것도 좀 덜 눌렸다. 습식이 약간 얘네들은 버려요? 그냥 어떻게 돌려주는 습식 근데 아직까지 잡기는 없걸랑요. 예. 그냥 돌려주라. 돌려주라고. 네. 예. 아래를 돌려주는 네. 얘도 마찬가지고. 네. 얘는 조금씩 가라앉으려고 하네. 네. 그러려고 하네. 응. 그래서 어쨌든 숲의 가장자리에서 서늘하고 그런 근데 내가 조건을 딱 바꿔주면 미생물은 거기에 즉각 즉반을 흔들어주고 딱 흔들어주고 나서 더 불안해. 그럼 그때 그냥 소금이랑 설탕을 탁
정도. 탁. 그럼 조건이 거기는 딱 바뀌어요. 네. 그리고 주정이 있죠, 주정. 예. 다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데 오염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주정을 가지고 솔잎이나 아니면 갈아서 주정 빨리 만들어서 싹 뿌려도 너무 효과가. 순수 주정만 뿌려도 이 표면에 이런 것들 그냥 싹 사라져. 근데 주정은 70%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솔잎? 되지, 오면 안 돼요. 5월달 말씀하셔서 아니야. 그때까지 급하면 그렇고 지금 에탄올만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너무 어두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예. 햇빛으로 저건 잡아줍니다. 얘가 당이 더 빠르더라고, 이게 올라오는 게. 네, 당이 훨씬 빨라요. 들어오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얘는 발효 실의 문제였어요. 발효 실의 문제였고, 첫 번째 발효 실의 문제 광량, 두 번째 발효는 뭐였냐면 공기 산소가 뒤집기를 안 하는 것, 그 두 가지. 나머지는 습식 유지도 잘 됐고, 뭐 소재 선택도 다 그렇고. 그러면은 그동안 얘네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관리를 그럼 금방 바뀌어. 금방 다 바뀌어요? 뒤집어. 한 번씩 다 뒤집어. 한 번씩 다 뒤집어. 얘는 지금 써도 돼요? 얘도 안 가요? 가만 안 쓰는 선. 예. 그럼 아직 안 가. 같은 나라인데. 안 가르치면서 못 써요. 안 가르치면서 못 써. 저건 쓸 수 있는 거야. 저거는. 어떤 거? 쭉 가라앉는. 두 번째. 얘? 두 번째 거. 얘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냄새도 이상하고. 이게 너무 어두워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까 얘는 얌전해요. 항균력이 강하니까. 굉장히 강한 항균력 자체가 장미과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과는 항균력을 엄청 잘하는 아이니까 지장이 없었던 거고. 처음에는 그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뻤어요. 하얀색. 그래서 내일 정도 봐서 예. 그냥 싹 한번 다 한번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걷고 예. 한번 뒤집고 이렇게 해서 뭐를 해버리냐면 조건을 한번 싹 바꾸고 그 다음에 수표를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이게 같은 건데 얘는 연발이고 아니 얘는 염 수용을 걸렸어요. 맛이 많이 틀려요. 그럼요. 염하고 했을 때 기능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먹기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미네랄이 좋아. 그래서 물을 다 드시다 뭐를 하던 얘를 비타민을 먹이면 훨씬 병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안 그래요? 식초는 그렇게 38도요? 38도가 기준이에요. 예. 36도만 넘어서 40도 사이에서 일주일 동안 종균을 최대한 폭발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8도나 20도 사이에서 또 장기 숙성. 그럼 그게 발사믹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8도, 20도. 온도가 적게 올라갔어요. 36도.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종균이 식초균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 사이에 다른 균이 혹시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물질이 변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7도 8도에서 쭉 유지를 하다가 보통 식초 맛이 강하게 나타내는 건 3, 4일부터 벌써 식초 맛이 탁 강하게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됐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강한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을 끌고 나가면 그 안에 종균으로 식초균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췄을 때도 뭐냐면 다른 균이 못 들어오고 개들만 살아서 개들이 움직이면서 점점 먹으면서 초의 농도를 높인다고요. 그래서 3일 했다가 빼갖고 발사믹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충분히 가야 돼. 일주일을. 보통 초는 2, 3일이면 다 만들어지잖아요. 36도에서. 그렇게 빨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뒀거든요. 실온에. 그리고 지금은 뭐라 하냐면 종초를 넣잖아요. 식초를. 예. 그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부뚜막에다 이렇게 예. 뒀던 거라서 예. 온도가 예. 그 여름에 올라가기는 해도 30 뭐 한 2, 3도 이런 상태 5도 이런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36도 이상에서 빨리 쫙 해서 어쨌든 그 식초균을 최대한 늘어내는 과. 그게 좋은 식초로 만드는 비결. 온도 올려 빨리. 온도예요.